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증강현실, AR 안경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유명 강사의 1:1 과외, 또 인기 트레이너의 개인 운동 수업을 증강현실 속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미래 기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.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. 올해는 어떤 기술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부소장님, 여기 한국에 계시면 원래 안 되는 건데요. 네, 지금 원래 미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안타깝게 포기를 했습니다.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네. 올해는 어떻습니까?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고요. 저처럼 좀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형태,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좀 같이 돼요. 뭐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좀 마지막에 변화를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한테 의미 있는 건 국내 기업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. 뭐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미래에 대한 변화를 볼 때 이 CES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. 네. 첫 번째, 더 똑똑해진 AI. 요즘 뭐 AI, 인공지능 보면 뭐 인간의 진화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. 얼마만큼 더 똑똑해졌어요?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해내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모빌리티, 산업 분야, 인공, 가전 등등의 많은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. 보통 CES를 스타트업들, 뭐 꿈의 무대라고 하는데 특히 네. AI 쪽에서는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많잖아요. 네. 올해 어떤 기술들을 좀 선보일까요?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. 국내 한 스타트업 기술인데 요리하는 인공지능입니다. 근데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? 그 유명 셰프들의 음식을 네. 센서를 통해서 분자 단위까지 먼저 모니터링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고기를 굽더라도 고기가 누가 굽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. 그리고 나서 교육을 합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이 한 48시간 동안 학습을 한 뒤에 실제 그 다음에 로봇팔과 다양한 걸 통해서 똑같이 그 음식을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셰프분들 긴장하겠네요. 뭐 긴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레시피들을 판매할 수도 있는 이런 길들도 생길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원래 이 가전 박람회 CES 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회사가 이제 삼성과 LG잖아요. 네. 자, 올해는 좀 어떤 신무기를 갖고 나왔을까요? 두 회사 다 다양한 신무기를 준비했는데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은 게 로봇 분야인 것 같아요. 로봇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.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인데요.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 곁에서 로봇이 뭐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주는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게 됩니다.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 AI죠. 그렇죠. 네. 이제 과거에는 공과 같은 모양이 이렇게 또 집안에서 돌아다녔던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올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눈이 달려 있고 움직이는 저런 로봇과 팔이 달려 있는 로봇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눈이 있는 로봇이 가전 기구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뭐 세탁을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요. 저 팔이 달려 있는 로봇은 네. 뭐 사람 대신에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는 네. 이런 식의 저 두 대의 로봇이 같이 다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을 삼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라이벌 LG가 보여줄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LG에서도 로봇 기술 좀 흥미로운 게 많은데 일단은 안내해주는 로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저런 것들 최근에 국내에서 좀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실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준다거나 또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살균을 해주는 로봇들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살균 UV 센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네. 그 소독을 해주는 것들이죠.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저 배달 로봇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다양한 위치, 예를 들면 저런 경사가 있는 곳이라든지 언덕이 있는 곳에 음식들이나 여러 가지를 배달해 줄 수 있는 저 로봇 기술이 뭐 실내 실외까지 움직이는 저런 기술들도 좀 이번에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보통 CES 할 때 C가 뭐 네. 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. 특히 모빌리티, 자동차 분야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잖아요. 네, 그렇죠. 올해 이 AI와 관련된 자동차 기술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AI 기술이 더욱더 똑똑해졌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 회사에서 좀 나오게 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 레이더 센서입니다. 보시게 되면은 저게 최대 150m까지 떨어져 있는 네. 보행자나 주변 환경을 동시에 감지를 합니다. 눈이 똑똑해진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저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기술들과 합쳐지면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모빌리티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은 우주 영역까지 돌아가거나 아니면 선박 자율운행처럼 어떤 단순한 땅에서뿐만 아니라
하늘과 우주 그리고 바다까지 다양한 모빌리티 네. 기술들이 좀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역시 또 모빌리티 하면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현대차가 보여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현대차는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단순한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로봇 회사까지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만들어졌던 로봇 기술이겠죠. 그래서 스팟이라고 하는 저기 보이는 저 강아지 같은 로봇이 네. 실제로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어떤 식으로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또 이제 이동 경험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저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저것을 다 이동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베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저기 네 바퀴가 90도로 꺾이기도 하고 평행 주차도 가능한 모든 것들을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, 같습니다. 아마 화면 보시면서 내가 저기 가 있었는데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특히 저기 못 가서 가장 아쉬운 거, 눈물 나는 거 어떤 거예요? 타봐야 되는데 못 타본 베가스 루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링 컴퍼니에서 만든 거고요. 12m 깊이에서 편도 1.37km의 터널이 네. 그 안에서 이제 그 테슬라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제 거리들을 줄여주는 이런 기술이라고 어느 보시면 될것 정도로 같습니다. 빨라요? 지금은 한 60km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중요한 것은 저기에 원래 부스들이 걸어가려면 15분 거리인데 한 네. 2분 정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거 타려고 줄 많이 서겠네요.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. 맞춤형 건강관리, 이거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관심을 많이 받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다양한 빅데이터 센서, 실시간 추적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팔에 붙이면 혈당 체크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바이오 헬스케어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. 또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냥 불기만 하면 5초 후에 코로나 네. 진단을 해줄 수 있는 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우리에 있는 체액들 이런 것들 침 같은 걸 놓으면은 그 안에서 USB처럼 체크하는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 우리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다양한 것들이 좀 메인으로 올라왔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뭔가 네. 일상에서 바이오 전체를 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구를 위한 상상력. 네. 어떤 종류의 상상을 떠올리면 될까요? 환경과 관련된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친환경 쇼라고 이번에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기술들을 환경을 아낄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트랙터들이 가면서 농약을 정확하게 잡초에만 뿌려서 농약을 많이 안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.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 기술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물 대신에 할 수 있는 세탁기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2019년이었죠. 그때 혁신상을 탄 게 이 임파서블 버거, 식물성 고기 햄버거였는데 햄버거가 상을 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 기술을 IT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. 네, 올해는 맞습니다. 이런 푸드테크 어떤 거 또 보여줄까요? 네, 말씀 주신 것처럼 푸드테크라는 게 별도의 카테고리로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고요. 가장 좀 집중되는 거 관심 있는 것들은 곰팡이 단백질을 활용해가지고 소고기를 대체한다거나 네. 아니면 대체로 만드는 어떤 계란, 이런 달걀 이런 것들처럼 이제 우리에 있는 음식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나오는 이런 기술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가장 핫한 이 NFT. 네. 이거 관련해서는 좀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?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TV에 NFT 예술품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을 탑재한 것인데요. 최근에 NFT 작품들을 사면 실제 저런 TV에 담아주는 것들이 많아요.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 플랫폼 안에서 NFT를 직접 구매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전략은 이제 집안에 TV가 한 대가 아니라 네. 어떠한 캔버스처럼 몇 대를 놓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NFT, 자율주행, AI 이거 다 우리가 미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. 뭔가 네, CES가 그렇죠. 이젠 트렌드를 팔로잉한다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.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키워드들 중에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쇼에서 좀 많이 살펴보시면서 네. 미래에 대한 그림 같이 그려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또 투자의 기회가 있는 법이니까요. 네.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덕진 부소장 함께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